그러면 이 누구에게를 어떻게 찾을까요? 네,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 사람 아니겠죠? 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사람 아니겠죠? 있을 것 같은 사람도 아닙니다. 우린 시간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이 문제에 관심이 있고, 그 다음에 특별히 우리 단체만 줄 수 있는 경험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후원 결심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 관심이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단체가 붙잡은 이 문제를 함께 풀어가기를 원하는 사람,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 사람. 네. 그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먼저 무엇이 궁금하거나 의문이 생기면 우리는 무엇을 먼저 할까요? 검색을 먼저 하죠. 그러면 고객이 검색하거나 궁금한 것을 찾는 과정에 우리가 발견돼야 되겠죠. 네, 우리가 발견돼야 되겠죠. 그들의 근본적인 궁금증과 해결을 위해서 우리만이 제공할 수 있는 고품질의 콘텐츠나 사업, 활동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제공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막 아무한테나 막 전화를 하고 지나가는 아무에게나 전단지를 뿌리고 막 메일을 스팸 메일을 보내고 또 막 광고를 막 TV나 이런 데 막 하고 또 막 현수 막 붙이고 이렇게 해서 찾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찾아올 수 있도록 검색 엔진을 최적화하고 우리 단체만이 줄 수 있는 이메일 뉴스레터를 보내드리고 또 우리 단체만이 할 수 있는 굉장히 전문적이고 다양한 경험을 포함한 이런 어떤 블로그나 소셜미디어, 유튜브를 또 하고 또 온라인 세미나나 또 유용한 어떤 PDF 콘텐츠를 발간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러한 잠재 후원자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관여 잠재 후원자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바로 그 문제에 관심이 있는 코어 타겟, 동기부여가 높은 지지자들의 틈새를 식별하고 그들의 관심사에 우리 문제를 호소할 때 그것을 알아보고 우리를 발견할 수 있는 그 고관여 잠재 후원자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럼 누구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럼 다양한 우리 기관만이 가진, 근데 이거를 뭐 예를 들면 길거리 막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외친다고 페이스 투 페이스로 외친다는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기관만이 가진 솔루션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 과정을 경험하는 바로 그곳에서 찾아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단체가 우리 단체가 하고 있는 활동, 그런 영향력과 변화가 만들어지는 것을 기관과 우리와 함께 경험하는 바로 이곳에서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조금 보여드리려고 사진을 찍은 건데요. 예를 들면 저희 집 근처에 있는 음식점이에요. 음식점이 이제 쭉 여러 개가 저희가 샤로스길 근처에 있는데 음식점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한 음식점 앞에는 이렇게 카카오톡 채널 추가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카카오톡 채널 추가를 하고 이제 오늘 아침에 봤더니 친구가 4,559명이에요. 매일 카카오톡 채널로 오늘 메뉴가 뭐예요? 오늘 점심 메뉴는 뭐예요? 오늘 저녁 메뉴는 뭐예요? 하고 보내주는 거죠. 그러면 저는 뭔가 먹고 싶을 때 다른 어떤 가게보다 훨씬 더 이 가게의 메뉴를 보면서 결정력이 더 높아지겠죠. 그럼 우리 단체도 이렇게 카카오톡 채널 추가해 주세요 라고 하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보내는 그런 작업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또 어떤 작업들, 이제 다른 굉장히 일을 잘하고 있는 단체들에서 하고 있는 방법들을 보면 이제 뉴스레터 구독을 해주세요. 우리가 매주 혹은 매월 굉장히 정성스럽게 뉴스레터를 발행하고 있는데 그냥 막 뿌리는 게 아니라 뉴스레터를 구독해 주세요 라고 하면 이름과 연락처와 주소를 받을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의 잠재 후원자가 되고 우리의 소식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뉴스레터라고 하면 굉장히 우리가 제일 잘하는 일을 담는 뉴스레터예요. 뭐 이번 주에 누가 왔다 갔고 막 이렇게 그냥 지난 한 달의 생활을 굉장히 이렇게 막 나열하는 식의 뉴스레터가 아니라 우리 단체만 잘하는 그 일을 보내는 뉴스레터여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더 나은 부모가 되도록 도와줄 수 있는 뭐 뉴스레터라든가 아니면 요리를 더 잘할 수 있도록 아니면 어떤 기술 분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런 식으로 집중해서 우리 단체만이 낼 수 있는 뉴스레터를 발행하는 일,
그리고 다양한 서명 운동이 있겠죠. 그냥 어떤 운동을 지금 저희가 하고 있어요. 이 운동에 이분들이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서명에 참여해 주세요 할 때, 서명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그 문제에 정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서명에 참여를 하시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또 잠재 후원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서명도 다양한 서명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 서명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서명 운동이 필요하겠고요. 또 세미나나 강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활동가 학교에서도 올 한 해 동안 굉장히 많은 과정들을 진행해 주셨는데요. 우리 단체만이 또 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강좌들이 있습니다. 우리 단체만이 진행할 수 있는 세미나들이 있습니다. 이 세미나나 강좌는 그 누구보다도 더 고관여 잠재 후원자로 유입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거죠. 제가 이제 후원 요청을 해봤을 때 이런 세미나나 강좌를 통해서 들어오신 분들에게 요청을 했을 때는 후원 전환율이 20%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강의나 강좌를 통해서 그분이 그만큼 성장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셨고 이것의 필요를 더 많이 아시기 때문에 서명에 참여한 사람들보다 훨씬 후원 참여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체에서 우리 조그만 단체라고 하더라도 우리 단체가 갖고 있는 어떤 중요한 정보, 우리 단체가 가지고 있는 유용한 정보, 이것을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또 배우실 수 있도록 세미나나 강좌를 또 진행하시는 것. 네, 그 굉장히 중요한 통로이고요. 그래서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에서는 초등 부모에게 필요한 설명서, 또 막 굉장히 염려가 되는 4차 산업혁명, 또 입시 정보, 또 수학 공부 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면서 부모님들의 그 어떤 교육 걱정에 대한 불안을 감소시켜주고 실제로 아이들과 관계를 개선할 수 있고 좋은 어떤 결과를 낼 수 있는 강좌들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이 강좌들을 통해서 아이들을 키우는 굉장히 많은 학부모님들이 유입이 됐습니다. 유입이 된 이 부모님들에게 계속해서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 진행하고 있는 정책 활동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점점 고관여 잠재 후원자가 되어가는 과정이 되는 거죠. 전국에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전국에서 고립되어서 외로움을 느끼실 수가 있는데요. 우리 단체가 갖고 있는 그 문제를 같이 모여서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지역 모임이라던가 또는 상담넷,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장애인의 어떤 자아를 돕는 센터에서 이런 어떤 상담 창구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요즘에는 어디에 가서 뭐 챗 GPT로 물어볼 수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 일을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물어보고 답을 얻을 때 가장 큰 어떤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단체만이 제공할 수 있는 어떤 상담의 영역이 있다고 하면 이 상담을 온라인 상담 혹은 이제 이렇게 매번 전화해서 막 상담을 하면 너무 어렵지만 이메일 상담을 해주시면 내부의 인원들이 전부 논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하는 이런 어떤 이메일 상담이라던가 이렇게 온라인 상담을 좀 진행을 해주시면 많은 분들에게 큰 어떤 그 고관여된 잠재 후원자가 유입이 될 수 있고요. 다양한 오프라인 행사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용한 컨텐츠를 제공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저희가 어떤 예를 들어서 그 학원, 사교육 관련된 어떤 정책과 포럼을 통해서 막 이만큼의 어떤 정책 자료가 나옵니다. 왜 사교육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이 사교육으로 인해서 어떤 영향이 있고 막 이만한 어떤 정책 자료가 나오는데 그걸 읽어보라고 시민들한테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12가지 꼭지를 찍어서 만화사파와 함께 이렇게 조그만 소책자로 발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학원에 대한 걱정이 있는 사람에게는 뭐냐면 정말 잘못된 사교육 정보 12가지 이것만 피해 가세요 하는 책이에요. 정말 잘못된 수학교육 정보 12가지 수학교육을 할 때 12가지 요것만 피해 가세요 하는 12가지 이렇게 꼭지를 잡아서 정말 이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이런 어떤 소책자를 발행하는 것. 이거는 이미 이 자료는 우리 풀 안에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문제를 계속 붙들고 씨름했고 고민했기 때문에 이 안에 충분히 있습니다. 아깝다 학원비를 산 사람이 95만 명이었어요. 이 다 유료로 책자를 팔았는데 500원씩 팔았거든요. 95만 명이 이 책을 사서 본 거죠. 사서 보고 너무 좋아서 다음 학년에 들어온 엄마들에게 사서 주고 막 그랬습니다. 뭐 영어는 35만 부, 38만 부, 11만 부. 나 책이 나중에 늦게 나온 책들의 순서기 때문에 그러긴 하는데요. 이렇게 우리의 잠재 후원자 폭을 어떻게 늘릴 건가 굉장히 고민이 되잖아요. 우리의 잠재 후원자 폭을 이렇게도 늘릴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컨텐츠를 잘 마련한 조그만 소책자에 담아서 가치와 철학, 우리가 하고 싶은 일,
우리가 정말 해결하고 있는 일 이런 것들을 조그만 소책자에 담아서 이렇게 보낼 수가 있다는 이렇게 많은 방법이 또 있고요. 또 유용한 콘텐츠라고 하면 이런 그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린 기빙코리아 데이터를 받아보고 싶으시면 내세요. 뭐 이렇게 해서 받고, 그 다음에 우리 단체만의 어떤 지지 그룹을 좀 잘 기획하고 전략적으로 만드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옹기우체부라고 하는 건데요. 이렇게 어떤 사람의 고민이 담긴 편지를 받고 내가 직접 옹기우체부는 뭐냐면 내가 답장을 써주는 거예요. 내가 답장을 써줘본 경험이 있는 사람, 내가 누군가의 굉장히 어려운 질문에 편지를 받고 그것에 답장을 써본 경험이 있는 사람, 이렇게 구조적으로 저희 단체에 이런 어떤 구조적으로 만드는 이렇게 옹기우체부라고 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요. 또 그 공감인이라고 하는 단체에는 치유 활동가가 있습니다. 치유 활동가, 치유 현장에서 활동하는 분들을 계속해서 육성하는 사업도 하고 있는데, 그런 치유 활동가라고 하는 것도 우리 단체만이 가질 수 있는 특별한 어떤 그 지지 그룹인 거죠. 그래서 우리 단체에서는 그럼 어떤 그 중간에 우리 단체와 그 수혜자 사이에서 이 일을 정말 잘해줄 수 있도록 구조적으로 육성하고 양육한다고 하면 어떤 구조에 어떤 사람들이 필요한가를 고민해보고 이렇게 세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ESC라고 하는 과학 기술인 네트워크인데, 자기가 관심 있는 영역에 참여하실 수 있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유니크한 어떤 지지 그룹, 유니크한 참여 그룹, 참여할 수 있는 통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만들고 우리 단체가 진행하는 그런 활동에 대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그냥 말로만 글로만 듣는 게 아니라 직접 제가 그 현장에 투입되면서 이것의 효용 가치를 느끼는 거죠. 그래서 나한테는 굉장히 좋은 자료가 나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을 같이 현장에서 나누는 경험을 해본 사람들은 이 일의 가치를 보다 굉장히 깊게 느끼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면서 굉장히 큰 기쁨을 느껴요. 그 어떤 만족감이 이게 그러니까 그냥 뭐 돈을 좀 벌어서 쓰는 그런 만족감이 아니고 정말 큰 효용감을 느끼는 그런 구조도 되기 때문에 이런 유니크한 지지그룹 층을 만든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어떤 전략에 기반한 유력한 잠재 후원이 유입될 수 있는 구조들을 제가 예시로 좀 몇 개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체가 굉장히 잘하는 것, 우리 단체가 굉장히 유용하게 갖고 있는 이 자원, 이것을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느냐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곧 중간다리 역할을 어떻게 할 거냐, 뭐 메인 캠페인도 중요하고 기간의 중요 사업을 통해서도 만나고 강의나 포럼, 또 홈페이지 방문자, 뉴스레터, 또 SNS 팔로워라든지 이렇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를 이런 곳에서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잠재 후원자는 무조건 아무나 막 많이 모으는 게 아니고 우리 단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주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발견하고 성장하는 기쁨, 문제 해결 과정의 핵심으로 초대되는 과정, 계속 초대를 받는 거죠. 좋은 초대를 받는 거죠. 제가 이런 것들을 지금 발견했어요. 이거를 저 혼자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어려우니까 같이 오셔서 이것을 배워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좀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것도 굉장히 좋은 요청이 되는 거죠. 실제로 그 사람이 우리 단체에 좋은 영향을 이수받아서 그 이수받은 영향을 또 많은 사람들에게 수혜로 베풀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그 계속해서 핵심적인 활동으로 초대되는 이런 과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이,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또 학자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는 누구와 함께 갈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어요. 선택할 수 있어요. 피터 드러커라는 분이 한 말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 잠재 후원자 기반과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그러면은 그런 잠재 후원자를 모을 것이냐, 그렇게 모인 잠재 후원자의 데이터는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그렇게 모인 잠재 후원자를 어떻게 육성시켜서 어떻게 후원자로 참여하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지금 저희 그 캠페이너스 홈페이지에 가보면 전부 이제 영상으로 무료 강의 또는 약간의 소액으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어떤 지금 우리 단체가 준비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도움은 이 강의를 통해서 계속해서 좀 받으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 잠재 후원자 기반의 모금과 관련된 부분을 계속해서 발굴해서 또 사례를 계속 또 업데이트해 나갈 예정이니까 관심을 갖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돈에는 굉장히 묘한 힘이 있어서 자신이 후원하는 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지식이 축적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갖고 있는 돈의 3만 원을 매월 어떤 단체에 후원을 해요. 그런데 그냥 잊고 사는 게 아니죠. 아, 이번 달에는 끊어야 되나? 이번 달엔 계속 해야 되나? 계속 저울질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굉장히 이 3만 원을 계속 저울질하면서 그 단체를 제 마음에서 계속 어떻게 될까요? 아, 조금 더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이 된다면 제 마음 안에서 내면화가, 그 단체가 추구하는 가치와 철학이 제 안에서 조금 더 내면화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모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회적 캠페인의 또 다른 형태로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막 돈을 요청을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저희한테는. 그러나 그분에게 저희 단체가 돈을 요청할 때 어떤 가치와 철학과 활동이 필요해서 이 돈이 필요하다고 구체적으로 굉장히 힘들게 마련한 요청문을 바탕으로 요청을 하게 되죠. 그러면 그 요청문을 받은 사람들은 듣지 않은 사람들과는 달라요. 아, 그냥 그 단체는 무슨 일을 한대가 아니라, 아, 그 단체는 뭐 이렇게 고민하고 이 문제에 관심이 있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기까지는 아마 끝까지 갈 것 같아. 뭐 이런 말들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모금 캠페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브랜드 캠페인과는 또 다릅니다. 굉장히 집요하고 굉장히 전략적이고 굉장히 그분의 마음까지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캠페인이기 때문에 이 모금 캠페인은 우리 단체가 계속해서 지속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하실 필요가 있다. 매해마다 하실 필요가 있다. 분기마다 하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요할 때마다 하실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특별히 중요한 사업을 앞두고 있었을 때는 더군다나 모금을 해야 되는 이유는 이 사업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을 저희가 모금이 아니고는 설명이 안 돼요. 그냥 뭐 이런 사업을 이렇게 나열해 놓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이 왜 필요해요? 이 사업을 왜 해야 돼요? 이런 거는 모금 요청문에 밖에 담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중요한 사업을 앞두고는 꼭 모금을 하셔서 그 중요한 사업을 함께 하실 분들을 모아내시길 바랍니다. 그 사업을 함께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못 찾아서 그렇지, 우리가 지금 발견한 이 문제를 함께 하고 싶어 하고 그 문제가 더 빨리 지속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금 캠페인은 굉장히 주저하지 마시고 꼭 진행을 하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준비가 됐다고 하면 보다 많은 후원자들이 우리와 연결되고 지속적으로 함께 하기 위해서는 정말 몇 가지 준비가 좀 필요합니다. 제가 11시 몇 분까지 하면 되죠? 30분이죠. 그러면 지금부터 5분 동안 어떤 것이 필요한지 쫙 얘기를 빨리빨리 끝낼게요. 모금국이라는 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각 단체마다. 네, 30분. 네네네. 네, 모금국이라는 게 각 단체마다 없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모금국이 챙겨야 될 기본적인 몇 가지들은 꼭 갖고 가셔야 됩니다. 기부금이 어떻게 쓰여야 하는지, 어떤 기부금은 받으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정책도 없이 모금을 할 수는 없죠. 그래서 모금 정책에서 꼭 챙겨야 될 것은 기부금 수용 원칙. 우리 단체는 어떤 돈은 받을 거야, 어떤 돈은 받지 않을 거야, 또는 후원자가 되신 분들에겐 어떤 권리를 줄 거야. 이런 것은 꼭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부금품 적용과 관련해서는 관련법과 관련된 부분이 꼭 필요하죠. 그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은 정부의 지원이나 학원의 돈은 받지 않았습니다. 후원자가 되면 신속하고 정직하게 답변을 받을 권리가 있고 후원을 중단할 권리가 있다고 알려드렸습니다. 꼭 필요한 돈을 모금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모금 윤리에서 우리 단체가 갑자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어. 막 그래서 막 여기저기서 우리 단체에 막 모금 후원해준다는 사람들이 막 줄을 섰어. 그렇더라도 우리가 모금 요청을 할 때는 정말 필요한 돈을 요청해야 돼요. 정말 필요한 돈. 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인지를 설명할 수 있는 돈. 이런 돈. 이게 저는 모금 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단체가 어떤 후원자, 모금 통계를 또 이건 뭐냐면 우리 단체 내부를 잘 알아야 지피지기면 백전불태가 아니라 백전불누, 누수가 없다. 우리 단체 지금 후원자 현황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후원자 현황이 매년 어떻게 되고 있다. 신규와 탈퇴와 순증과 정기 기부는 지금 현재 몇 명이다. 1인당 후원금은 얼마다.
뭐 시작 시 연령은 어떻게 된다. 후원 지속 기간은 어떻다. 금액별로 몇 명씩 있다.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은 매달 10만 원씩 후원하는 사람들이 145명이 있었어요. 10만 원 이상씩 후원하는 사람들 많죠. 왜 가능했을까요? 요청했기 때문이죠. 그만큼 하실 수 있는 분에게 요청을 했기 때문이죠. 지속적으로. 네, 우리 단체 그러면 후원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인지. 교사가 3분의 1이었습니다. 이상하죠?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인데 교사가 3분의 1이었어요. 교육 현장이 그만큼 고되고 힘들다는 반증이겠죠. 왜 후원을 하고 있을까요? 저희가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후원자들 1년 6개월 동안 질적 어떤 연구를 진행을 했더니 우리 사회의 교육 문제 해결 때문에 다들 후원을 하셨다라고 답변해 주셨어요. 우리 단체 후원하시는 분들은 그냥 마음 지나가다가 관심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바로 이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기 때문에 후원을 하는 거예요. 기부자들은 그 문제가 해결되길 바란다라는 것을 꼭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이거는 가장 특별 모금 굉장히 중요하다. 모금 편지를 받고 굉장히 많은 성장을 했다라고 답변들을 해주셨어요. 모금 편지를 보내면 보낼수록 많은 후원자분들이 지금 이미 후원을 하고 계신 분들도 모금 편지를 계속해서 보면서 이 단체의 지속성이라던가 이 단체의 필요에 대해서 공감할 수가 있습니다. 모금은 계속해서 해야 되는 거고요. 탈퇴 현황도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 단체 후원을 시작했지만 어떻게 탈퇴하고 있는지, 탈퇴 사유는 어떻게 되는지 이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탈퇴를 하실 때 물어보기 어렵죠. 네 이러고 끊는 것이 아니라 네 그동안 후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탈퇴하시면서 저희에게 뭐 남겨주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다음번에 또 저희가 또 반영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물어봐 줘야 된다는 거죠. 탈퇴하시는 분들을 그냥 가도록 하는 게 아니라 그분에게 왜 탈퇴하시는지를 물어보는 것은 가장 좋은 예우입니다. 내가 탈퇴 사유를 말하고 탈퇴한 것과 뭐 알게 모르게 탈퇴하는 것과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 탈퇴하실 때 꼭 사유를 물어보시고요. 미납도 2개월, 4개월마다 2개월 미납할 때마다 2개월 미납을 하게 되면 4개월 미납을 하게 되면 꼭 챙겨서 혹시 어려운 일이 있으신가요? 말씀 주시면 저희가 반영하겠습니다. 혹시 말씀 주시기 어렵다면 문자로라도 주세요. 이렇게 해서라도 미납분들과 계속해서 접촉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저희가 모두 모금에 대한 어떤 모금을 할 수 있는 모든 굉장히 많은 준비가 된 건데, 그럼 모금을 진짜 실제로 하게 되면 어떤 모금이 있냐면 이렇게 많은 모금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모금 굉장히 모금의 영역도 다양합니다. 고액 모금. 네,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인생에서 가장 긴 여행은 머리에서 마음에 이르는 길이다라고 했는데요. 머리에서 마음에 이르는 길보다 더 먼 길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네? 네, 맞습니다. 지갑에 이르는 길입니다. 네, 이 길이 몹시 고되고 힘들 줄은 알아요. 그러나 우리 활동가분들께서는 우리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끝까지 이 문제를 붙잡고 설득하고 초대하고 하는 일이 몹시 고될 수는 있지만 계속해서 해주셔야 되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고액 모금이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지금 뭐 10억씩, 뭐 100억씩 이렇게 하는 후원자들의 고액 모금이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에 그렇게 하는, 네, 우리나라도 지금 계속 생기고 있죠. 그런데 우리 단체에서 고액 모금은 어떻게 정의할 건가라는 문제도 있습니다. 저희 단체는 매년 1,000만 원 이상 하시는 분을 고액 후원자라고 결정해야겠다라고 한 이런 결정도 좀 필요합니다. 얼마 이상을 고액 후원자다. 그리고 그 고액 후원자를 계속 개발할 수 있는 어떤 노력도 계속 지속을 해야 됩니다. 고액 모금, 제가 준비한 것은 많지만 다 말씀드리지는 못할지라도 혹시 제가 메일로 또 주시면 추후에 필요한 이야기들은 또 따로 알려드릴 테니까는요. 일단 그냥 글자만이라도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거예요. 재단들도 요즘 많이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재단들과 저희의 적합성이 맞는 재단을 찾는 것도, 그 노력도 게을리하지 마시길 바라고요. 탈퇴한 분들에게 다시 요청하는 것.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의하면 신규 고객을 유치하는 것보다 기존 고객의 재구매를 유도하는 것이
5배에서 25배가량 더 효율적이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미 후원해 보셨던 분에게 다시 요청하는 것이 이미 탈퇴했는데 뭐가 아니고 이미 후원을 해보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후원을 요청을 하게 되면 재후원율이 약 10% 정도 됩니다. 그런 분들도 계속해서 초대를 해야 되겠죠. 전화 모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잠재 후원자 기반의 모금은 관심을 가지고 유입된 잠재 후원자를 기관의 사회적 가치와 미션, 활동 등으로 성장하실 수 있도록 돕고 깊어진 경험과 로열티를 통해서 후원자로 개발되고 보다 핵심적인 활동으로 계속 초대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일련의 어떤 이런 관계 모금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유입을 할 거냐, 어떻게 행동을 하실 수 있도록 할 거냐, 어떻게 전환할 거냐, 그래서 어떻게 성장하실 수 있도록 도울 거냐 하는 관점에서 계속 봐주시면 되고요. 유입할 때 굉장히 좋은 분들이 들어오실 수 있도록, 행동할 때 굉장히 설득력 있는 메시지를 드릴 수 있도록, 그 전환될 때 신청이 불편함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챙겨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또 준비해온 말씀은 나중에 또 한번 다시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여기까지. 그럼 오늘은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정성껏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